그냥 그동안 이제 코크님한테 혹시 슬럼프는 없었는지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매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이 슬럼프였어요. 그러니까 티는 안 났지만. 막, 나 슬럼프야, 이러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런 좀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저 또한 그런 부분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있을 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동료들하고 있고, 그럴 땐 너무 좋은데, 가만히 나 혼자를 봤을 때는 너무 주변에 뛰어난 동료들, 정말 노나이님 뭐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또 열심히도 하네?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야. 근데 잘못했네요.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시키는 대로도 안 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요령을 펴서 빨리 이걸 알 수 있을까? 이런 거에만 생각이 치우치다 보니까 별로 시키는 것도 잘 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계속 나니까 이거를 나는 잘 못하나? 나는 원래 이거에 소질이 없나? 그런 생각들을 정말 수시로 많이 했었고. 왜냐면 남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엔 좀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결과적 좀 추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은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 상태고 돈만 쓰고 뭐 시간 가족들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다 쓰면서도 전혀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 스스로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혼자 좀 많이 슬퍼하기도 했고 성장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그런데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시점을 겪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그 전에 강의 들었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 소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 강의 듣는 100명 중에 1년 지나보세요. 10명도 안 남아요. 요 멘트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그 10명 안에 있지. 이런 생각 분명 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 10명 안에 나 있지 이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중간중간에 올 때마다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좀 포기를 하고 대부분 다시 그냥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구나.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그래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은 내 스스로가 더 못 견디고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열심히 못할지라도 그냥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유지를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막 연달아 들었으면 또 한 템포 약간 좀 쉬고 좀 쉬는 시간을 좀 주고 나한테 좀 왜냐면 가족과 좀 보내는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좀 충전이 되면 다시 강의를 듣던 임장을 가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살아남는 게 버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 10명 안에 들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만 버티자.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여기서 좀 쉬었다 가더라도 일단은 이 시장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쉬는 시간도 좀 나에게 좀 주기도 하자.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 왔을 때 그러면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멈췄다가 사람들이 힘들어 하면서 잠깐 누워. 잠깐 쉬어야지 하고 누웠는데 계속 누워있잖아요. 못 일어나. 그럴 수 있어요. 못 일어나.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일부러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안 하니까. 그치. 안 하니까 강의를 신청하는 거야. 중요한 얘기가. 강의를 신청 안 하면 제가 안 하거든요. 또 특히나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나랑 뭐 부동산 가자 뭐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날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강의라도 들어야 그 비용 주고 하다 보면은 내 생활에서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잖아요. 비용 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끊임없이 들었던 이유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좀 힘들 때 그런 책도 읽었어요. 근데 책도 저는 초반에 부동산 관련 책보다도 왜냐면 마음을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부동산 관련 지식은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있으면 꾸준히 이제 하다 보면 배울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근데 그 꾸준히 버티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책도 저는 8단어.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뭐 10m만 더 뛰어봐. 막 이런 책을 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헤쳐나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강의를 좀 들어서라도 저를 또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쉬었더라도.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늦는 인풋이 많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도 뭐 투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왜냐면 투입 비용이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저는 아무래도 지방에서 다니다 보니까 좀 포기해야 하는 게 좀 많았어요. 물론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또 직장을 또 지금도 여전히 다니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 또 가정,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포기하는 부분도 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른 그런 성과를 내고 싶었고, 그래서 초반에 한 지역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그냥 잠깐씩 갔어요. 단지만 보죠. 그렇죠.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그 단지만 맞아. 살짝 보고 맞아. 부동산도 많이도 안 갔어요. 왜냐면 많이 가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그냥 내가 데만. 살고 싶은 그냥 딱 정해놓고 여기 아니면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음. 근데 확실히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역을 여러 군데를 막 다녔어요. 찔끔찔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정말 짧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다른 지역도 갔다 왔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였지? 여기가 얼마였지? 거기랑 여기랑 무슨 차이지? 한 8개월을 제가 그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그렇게 8개월 헤매면서 되게 많은 데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을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과 비용만 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진짜 한 지역을 제대로 한 지역씩 넓혀가는 주변의 동료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제가 빨리 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면 여러 지역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오히려 한 지역씩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쭉 나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굴었을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얻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맞아. 그 시간과 그 비용. 차라리 그때 한 지역이라도 좀 제대로 알아서 한 두 지역만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좋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투자를 못 했었어요. 8개월 동안. 아예. 그러니까 1억이 첫 투자를 하고 나서도 8개월 동안 계속 헤매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일단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고 내가 지역을 넓혀가는 게 우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투자보다는 지역 임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왜냐면 지금은 내가 공부하는 시기라고 좀 정했어요. 내가 지금 어차피 지금 투자한다 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해. 그리고 투자했을지언정 과연 내가 이게 오를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확신도 없는데 지금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더 공부하는데 좀 더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뭐 지역 임장한테 많이 그냥 다녔을 때, 짧게 많이 다녔을 때랑 그 이후에 마음 먹고 이제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랑 어떻게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초반 때는 사전조사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예약도 한 군데밖에 안 해. 그리고 그냥 금매는 사장님이 말해준 게 그냥 금매야. 사장님이 이거 금매예요. 네. 그 정도로 별로 이렇게 사전조사 그 지역에 대한 가격조차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사장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건가 보다. 정말 그렇게 별로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한 지역 이제 좀 더 한 지역을 좀 딥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이 사람들은 어디로 직장을 다니고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걸리고 이 사람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지역에 사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교통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조사를 더 딥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도 이제 배워서 하긴 했지만 그런 과정을 더 딥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내가 투자 기준에 맞는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율 85% 이상, 뭐 황금성이 좀 좋은, 그러니까 뭐 저층은 빼고 뭐 이런 단지들을 좀 선별을 하면서 그리고 전화 임장도 여러 군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 단지가 되게 좀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단지에 있는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넘버도 이제 쓸 때도 있고, 근데 투자자로 전화할 때는 제 전화번호를 쓰지만 투넘버로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알아볼 때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 버전으로 지금 현재 전세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전세가가 진짜 거래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단지 물건을 샀을 때 어느 정도 전세가를 내놓아야 이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또 수리 상태는 올수리라고 하는데 지금 네이버에 전세나 이런 분들이나 매매나 올수리라고 하는데 이 올수리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 전에 모를 때는 올수리면 당연히 싹 수리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매물을 가서 보면은 정말 기본일 때 있잖아요. 분양을 했을 때 당시에서 분양 당시고 한 20년 됐어도 중간에 살짝 한번 수리를 해도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올수리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돈을 써서 난 분양 이제 때문에 현관문 아니거든. 앞에 서면 느껴져.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올수리에 대한 기준도 달라요. 제각각이구나. 맞아.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 이 올수리가 특올수리인지 샤시 올수리인지 그냥 올수리인지 그리고 이 올수리가 몇 년 전에 했는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면 어느 정도 그 감각이나 그 안에 내용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전화 임장을 통해서 그 단지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임차인 버전으로 수넘버 사용해서 사장님 제가 또 이게 톤이 좀 제가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이런 톤으로 전화를 하면은 부동산에서 전화를 한 줄 아세요. 그래서 물건 알아내려고 해서 근데 오히려 좀 임차인 버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또 신혼부부인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제가 신혼부부인 양 전화를 되게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 지역 전세 지금 매물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좀 되게 좀 나긋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연락을 해서 실제적으로 전세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면 제가 그 지역을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만큼 전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주변 분위기나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세가가 과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런 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충분히 감안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사전에 좀 전화 임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전화 임장이 그냥 예약 전화. 저 언제 갈게요. 저 집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예약 전화였다면 후에는 그런 전화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미 왜냐면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임장을 아무리 그래도 수도권 임장 갈 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가기는 어렵거든요. 시간 아무리 낸다고 해도 그런 경우는 좀 전화 임장으로 충분히 그 지역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화 임장하는 게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뭘 물어보지? 좀 메모를 해놓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를 미리 좀 작성을 해놓는 거죠. 대본을 쓰는 것처럼 나 이거 물어봐야지, 요거 물어봐야지, 요거 궁금하지. 근데 하다가 막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도 돼요.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막히면 그냥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되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면, 이번엔 내가, 요거 좀 놓쳤네? 다음번 전화할 땐 요걸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테스트를 조금씩 하면서 하다 보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화 임장 이런 거 많이 하고 가서 실제적으로 임장하는 것도 전 지역을 다 봐요. 전 단지를 다 돌아가요. 안 조급하려고 그러니까 절차를 많이 맞아요. 내가 뭔가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난 이걸 사겠다. 라는 그런 거를 잡고 그거를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급하게 하면 안 돼. 말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내가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좀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걸 하나씩 해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성과가 좀 나타나려면 일단은 뭔가 시도를 해야 되고 행동을 옮겨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가 그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본인을 너무 믿고 있는 것 같긴 하고. 난 특별하니까. 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난 조금만 해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꼭 지금 내가 올해 안에 내가 뭔가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내가 성과를 확 내겠어. 이러면 조급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2년 안에 좀 약간 여유를 잡고 하면은 그러면서 그 단계별로 내가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임장을 내가 독파하겠어. 마스터하겠어. 근데 이번 달에는 시세를 그러니까 임장을 돌 때 그 단지별로 그 시세를 내가 머릿속에 담는 거를 생각하면서 임장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한 달 이런 식으로 그 달에 해야 할 그런 내가 미션을 주는 거죠. 내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하나씩 월별 어떻게 보면 벽돌 깨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벽돌 깨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왜냐면 조급함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머리 생각이 많아지면요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몸이 좀 편안하면 생각할 틈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할 틈 없이 나한테 계속 계획과 이런 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줘야 되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안 좋은 생각만 드니까. 내가 그냥 우선은 직장인 투자자로 투자를 좀 이렇게 지속하고 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저는 직장을 지금 25년 차. 와. 직장에서 첫 직장입니다. 첫 직장. 나이다. 이거 뭐 제가 말했잖아요. 잘하는 거 학교 다녔던 거 직장인 두 개라고. 뭐 산업 무슨 금자탑 이런 훈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신에 직장인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전 지방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거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자격증을 하나 따더라도 그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 확보가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병행을 해야 되니까. 딱 때려치고 요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시간 확보를 혼자 하긴 또 어려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을 해놓는 거였어요. 처음에 일단 내가 시간 확보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시간 확보하려면은 아무래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죠. 또 직장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기본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 제로인 상태인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면은 당연히 두 군데에서 있었던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 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뭐 강의나 이런 걸 좀
더 들어서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좀 컸었고, 그리고 환경을 또 잘 꾸준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멘탈 관리를 잘하려면 체력적으로 좀 받쳐줘야 돼요. 체력이 내가 너무 힘들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양제도 진짜 꾸준히 먹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임장을 다니면 걷는 거는 워낙에 또 잘 걷긴 걸으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영양제 먹는 거나 잠 자는 것도 물론 초반에는 뭔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잠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좀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왜냐면 이게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꾸준히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나 스스로도 그것도 좀 의무적으로라도 좀 하면서 이게 해야 되더라고요. 다행히 좀 저희는 이렇게 야근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퇴근하고는 바로, 그리고 또 연차 같은 것도 좀 최대한 활용을 했었고, 육아휴직도 좀 활용을 했었고, 집에서는 그런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아이 케어의 부분에 대해서 좀 남편한테 좀 많이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대신 이제 집안일에 대해서는 좀 돈을 좀 썼어요. 왜냐면 물론 처음에는 되게 종잣돈이 중요하니까 짠테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써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방에서 처음엔 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고속버스 타고 하루에 8시간 왔다 갔다. 왕복 8시간? 8시간. 왜냐면 4시간,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이니까 강의 들을 때도 오전에 일하고 반차 쓰고 와서 저녁에 이제 수업 듣고, 그러면 한 10시 끝나면 어느 정도 좀 디프리에서 또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맞아요. 해주잖아요. 그럼 디프리까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2시 이렇게 끝나면 막차 뭐 2시 이런 차 타고 내려오면은 6시. 그럼 또 다음날 출근하고. 왜냐면 평일반도 좀, 평일 전교강에도 좀 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또 출근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이런 생각해서 한동안은 정말 고속버스를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KTX를 이제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돈을 좀 주더라도, 왜냐면 KTX를 타면은 시간도 확실히 단축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그 안에서 뭐 노트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시세 지도라도 그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잔지 분석이라도 할 수 있고, 지역조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맞벌이이면은 조금 더 그래도 외벌이 분들보다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니까, 돈을 좀 주고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통비적인 부분도 그랬고, 또 집안일 같은 경우도, 그쵸, 맞아. 집안일도 은근히 많잖아요. 맞아요. 되게 또 티가 안 나는 게 또 집안일이고. 일단 저는 전자제품 활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있고, 그리고 식기 세척기를 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데.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도요, 저는 아이들은 또 같이 시켜요. 아이들도, 왜냐면 그건 자립심을 키워주는 방법이에요. 농업사회야? 애들이 막 일을 해. 농사 짓고 아이들도 되게 즐거워하고, 또 이제 그거는 꼭 부모가 다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비싼 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되게 싼 거 샀어요. 제일 싼 거, 작동 잘 되고. 그런 거 사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요즘 미소라고 앱 어플 있어요. 맞아요. 미소.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게 4만 얼마 정도 돼요. 5만 원이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는 그걸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찌끔찌끔 이렇게 치워도 맨날 치워야 되고, 티도 안 나고, 또 내일 와서 또 해야 되고, 왜냐면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근데 또 지저분하니까 또 계속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근데 그렇게 한 번 쓰면은 그분들은 3-4시간 동안 되게 많은 일들 해주세요. 되게 와서 막, 뭐, 빨래부터 해서 청소 다 싹 돌려주시니까, 이렇게 한 번 왔다 가시면 일주일을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좀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러면은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저녁 시간을. 오히려 그 저녁 시간을 뭐 시세지도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다던가. 밥 먹고 할 수도 그죠? 있잖아요. 아이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저는 그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처음에 이걸 쓰기가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5만 원 못 되긴 4만 원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16만 원? 그렇죠. 한 20만 원 못 20만 원 되게 좀안 들어가니까 이걸 처음에 쓰기 전에는 이걸 차라리 그걸 놔줘.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제 남편도 차라리 날 줘.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근데 일단은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써보고 나서 별로 난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때 안 써봐도 되지만 대부분은 써보지도 않고 그걸 한번 이용해보지도 않고 그 돈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투입한 돈보다 내가 결과적으로 그 시간을 잘 써서 더 좋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너무나 이렇게 직장 다니고 이러는 경우 너무 시간이 안 좋고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쉬어도 되고 휴식을 취해도 되고 뭐 이렇게 잠을 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쓰기를 정말 100%
추천을 해드리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직장인 투자자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렇죠. 배우자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좀 팁, 이제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생각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이 상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고 근데 나는 이 자본주의나 이런 게 꼭 필요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득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해서 뭐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내 말에 별로 신빙성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제가 좀 제 생활을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외출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뀐 거죠.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TV도 잘 안 보게 되고 너무 변하게 책 읽는데 막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제 많이 마셨니? 아직 안 깬 거야? 많이 마셨으면 일어나지 못했죠. 아직 술 안 깬 거 아니야? 누워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초반에는 처음부터 나 강의 들을 거야.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슨 강의를 서울까지 가서 들어.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그거를 일단 내가 바뀌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줬어요. 책 읽는 모습, TV 안 보고. 막 TV 맨날 보면서, 우리 투자해야지. 이거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책 읽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읽은 책도 추천을 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잘 안 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아침에 좀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습, 좀 생산적으로 변화가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줬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더라. 그리고 요즘 뭐 팟캐스트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월급 팟캐스트. 내가 말하기 좀 어려우면은 팟캐스트를 틀어놓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틀어놓으면 잘 안 들려요. 차 안에서 들을 때 되게 집중해서 듣거든요. 특히 시댁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딱 틀어줘야. 이것도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겠구나. 시댁 가는 차 안에서 들어주면은 좀 더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오히려 막 영상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리고 또 코너도 전문가들 나오는 코너보다 너소트 있죠. 실제적으로 와닿는 내 주변, 내 이웃 같고 정말 내 주변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상담하는 내용들. 그런 게 혹시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열심히 사신 분들 많잖아요. 되게 맞아요. 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왜냐면 우리도 그 나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먼저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너무 편안하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너소트에서 좀 약간 그 감동의 포인트가 좀 강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시댁 가는 차 안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둘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틀어놓으면은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래 나도 내 10년 후에 나도 지금 되게 열심히 살 수가 있는데 나도 10년 후에 저럴 수 있겠네. 그리고 내 옆에 과장님, 내 옆에 뭐 부장님도 다 지금 저런 상황이겠네. 그래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먼저 처음에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100번 얘기해도 얘기로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주변 얘기에서 듣고 그 안에서 느끼라고 좀 기회를 주는 거죠. 맞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알았어, 이렇게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별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돈 많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얼마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